안녕하세요.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형성평가 혹은 영어로는 Formative Assessmen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성평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통념들이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. 흔히 평가라고 하면은 시험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. 시험에 대해서 아마도 교수님들은 어떤 과목이 끝날 때 하는 것이라든가 수업은 일단 수업대로 다 하고 그와 분리돼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판별하거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가물로서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한편 학생들은 이 시험 혹은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교수님이 가르친 수많은 내용 중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내가 더 우선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혹은 어디까지가 시험에 출제되고 어디부터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서 시험 출제되는 범위를 당장이라도 빠르게 암기, 즉 표면적 학습이라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. 혹은 이 과목에 혹은 이 어떤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지를 가늠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내용을 포기할지를 결정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 대한 많은 통념들은 대체로 형성평가보다는 총괄평가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. 즉 형성평가와 비교해서 총괄평가라고 할 때는 이 영어 단어에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성평가는 form, 즉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혹은 만드는 것에 더 초점이 두어져 있고 총괄평가는 sum, 즉 최종적인 합계에 조금 더 초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형성평가는 학습자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, 지금까지 얼만큼 발전했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고 총괄평가는 이에 대비해서 어떤 과정이나 과목이 끝났을 때 그 과목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혹은 달성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측정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. 즉 이렇게 보았을 때 이 형성적인 목적과 총괄적인 목적에 의해서 시점이 이 시험이나 혹은 이 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함의를 갖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과목의 중간에 하는지 초반에 하는지 끝에 하는지 그 시점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이 평가 혹은 이 시험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지에 따라 나누는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몇 가지로 나눠서 조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아래의 내용이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형성평가의 목적과 총괄평가가 갖는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. 먼저 형성평가는 대체로 어떤 과정이나 과목의 중간 진행 과정에서 중간에 하게 됩니다. 그래야 어떤 부분이 지금까지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반면 총괄평가는 보통 과정이나 과목 혹은 수업의 말미에 진행하게 됩니다. 이 과정이나 수업이나 과목이 끝났을 때 과연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혹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형성평가는 어느 정도는 비공식적, 즉 성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총괄평가는 대체로 이 평가 결과를 통해서 학점이나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공식적인 평가 행위가 됩니다. 이 비공식적인 형성평가의 특징으로 인해서 형성평가는 저부담, 즉 성적에 반영되더라도 그 비율이 아주 낮거나
혹은 꼭 성적의 여부가 아니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좀 잘 보나 못 보나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평가일 수 있습니다.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학생에게는 형성평가가 제공되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형성평가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,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성적에 많이 반영하거나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애초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이와 달리 총괄평가는 그 평가의 특성상 대단히 고부담 평가입니다. 학생들은 내가 이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? 혹은 이 시험을 잘 못 보면 성적이 안 좋을 텐데 와 같이 이 고부담 평가 혹은 총괄평가에 대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. 형성평가의 중요한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혹은 제공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. 애초에 형성평가라는 이 평가의 목적이 앞에 있는 이 형성이란 단어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 반면 총괄평가에서 피드백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는 형성평가에 비해서 총괄평가는 그 목적 자체가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라기보단 목표의 달성 여부,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혹은 몇 점, 예컨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 정도를 달성했는지를 판별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점차 평가의 방향이 다소 변화하는 추세에 있는데요. 그 변화는 바로 형성평가를 모아서 그 결과를 총괄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. 즉 어떤 과목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일정 기간 진행된다고 했을 때 중간고사 한 번, 기말고사 한 번, 혹은 더 심하게는 한 번의 큰 기말고사 한 번으로 모든 성적을 다 평가를 끝낸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다수의 형성평가를 조금 더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점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피드백도 주고, 이런 작은 결과들을 모아서 한 번 한 번의 평가 혹은 시험은 부담이 다소 낮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깨달아갈 수 있는 이런 평가를 하고, 이걸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의 총괄평가로서 활용하는 식의 평가의 방향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러다 보니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구분이 다소 모호해지는 양상이 있고, 즉 하나하나의 시험이 예컨대 하나하나가 15%씩 반영된다고 했을 때, 혹은 20%씩 반영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100% 반영되는 큰 시험이 일종의 총괄평가였다면은, 이런 작은 시험이 여러 번 있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가 마치 목적은 형성평가였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총괄평가와 같은 느낌을 학생에게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함의는 형성평가를 여러 번 하게 되면서 그 자체가 이 과정에 혹은 이 과목의 질 보증 혹은 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. 평가를 마지막에 한 번만 크게 했을 때는 이때 많은 학생들이 성취도가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무엇을 더 잘 했어야 하는지 혹은 더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레슨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. 혹은 얻었다 하더라도 그 레슨을 혹은 중간에 수정을 하기에는 이미 다 과정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무언가 가르치는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하지만 형성평가를 과정 중간에 조금 여러 번 하게 된다면은 더 일찍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 혹은 딱 교수가 기대하는 수준인지를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고, 이에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과목이나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나 아이디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기에 과목에 대한 질 보증 혹은
질 개선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변화하는 형성평가의 혹은 평가의 방향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형성평가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 형성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어떤 평가이든 그것이 피드백을 주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면 그것을 곧 형성평가라고 한다입니다.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형성평가가 그리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시점이 아니라 그 목표에 있다고 한 것처럼 형성평가의 목표는 명백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넓은 범위 혹은 조금 더 긴 정의를 보면 심지어 여기서는 애초에 형성평가를 정의함에 있어서 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어떤 종류의 혹은 모든 종류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활동이 교수에 의해서, 교수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든 혹은 학생에 의한 활동이든 모든 활동이 다 형성평가가 될 수 있고 다만 그 활동이 역시나 피드백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활동은 곧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으로서의 정보라는 것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울지를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보았을 때 형성평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때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앞에 있는 이 형성이라는 두 글자고 반대로 평가라는 단어는 훨씬 그 무게감이 덜한 단어로 인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.